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안경이 지금 바뀌었죠. 전에 쓰던 안경이 변색 렌즈여가지고 너무 빛 반사가 심해서 저도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경을 바꿨고 영상 너무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해요. 왜 이렇게 8월이 바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 책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해요. 하나는 영리한 수학이라는 문제집하고 그 다음에 꿈키스 팩토리에서 나온 문제집 3권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과서 원정대회를 통해서 교과서로 개념을 공부하는 것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 개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다음 교과서를 할까요? 또 그 다음 교과서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또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애들이 적용하는 법을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이제 풀리셔야 돼요. 개념 문제집을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풀리시면 되겠죠? 개념 문제집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난이도를 한번 조금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아주 그 교과서를 통해서 쉬운 개념 정도는 이미 익혔기 때문에 너무 쉬운 개념 문제집보다 우공비나 또는 디딤돌 기본 응용이나 또는 기적의 초등수학이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애는 굳이 그런 것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수준의 애들이 있거든요. 아마 엄마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의 애들은 바로 응용 문제집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고학년 같으면은 쌤 문제 기본서, 그 다음에 그 디딤돌 응용이나 아니면 최상위 S나 이런 거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나는 그래도 교과서 하면서 활동도 되게 재밌고 나름 그랬는데 너무 또 활동을 없애는 것도 그렇고 따로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력을 조금 시키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찾은 문제집이에요. 이제 하나는 영리한 수학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그 심에스에서 나온 상위권 수학 영재 완성 영리한 수학이에요. 이 문제집은 되게 오래된 문제집입니다, 여러분. 2008년에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벌써 12년 이렇게 된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이 책은 아주 초창기 수능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그게 미국 수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수학 능력 평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집 보시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무슨 영재 수학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문제도 간단하고 문제집 두 쪽에 이렇게 한쪽에 한 문제 정도예요. 한쪽에 한 문제. 뒤로 가면은 한쪽에 두 문제 있을까? 이런 정도죠. 이렇게 되게 쉬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사고력이야. 근데 여러분 정말 옛날 영재 문제집들, 좋은 문제집들 보시면 다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영재 문제집들은 대부분 도형의 위치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에 굉장히 충실한 문제집. 저는 그래서 이게 양은 적어도 사고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영재 문제집들의 특징은 전뇌 교육을 좀 신경을 많이 쓴 문제집들이거든요. 전뇌라는 건 뭐냐면 좌뇌, 우뇌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문제집들이죠. 그런 게 돼야 사실 사고력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리한 수학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얘는 단계가 지금 저는 이제 2단계를 갖고 있는데 2단계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쓰는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는 3학년이지만 저는 조금 낮은 수준의 것을 선택을 했어요. 애는 너무 쉽다고 이런 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뒤에 갈수록 어렵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절대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낫다 이런 느낌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루에 두 문제 정도만 풀어도 이 문제집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문제집은 1년 동안 푸는 거거든요. 1년 동안. 선생님 저는요 이거 땡겨서 6개월에 풀 거예요. 그럼 4문제 풀고 그러면 저는요 3장씩 풀 거예요. 굳이 그러지 마시고 얘는 진짜 가볍게 머리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엄마도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그런 용도로 푸시면 되고 얘는 크게 21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우리 아이랑 1주제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꼭 2주제, 그 다음날 꼭 3주제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21번까지 주제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고, 주제별로 문제가 한 6개, 7개, 많으면 9개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주제를 내가 만약에 선택했으면 적어도 그 주제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걸 하셔야겠죠. 그러면 빨리 하면 한 3일, 늦게 하면 일주일, 그 안에 이제 하나의 주제가 다 끝나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리하지 않고 사고력 문제를 풀면서 뇌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집으로 영리한 수학을 추천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문제집 형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꿈퀴즈 팩토리 문제집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문제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활동북이에요, 여러분. 활동북. 자, 에그블럭과 그 수배열판과 그 다음 꼼수블럭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전체 학년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그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찾다가 보니까 꿈퀴즈 몰 안에 이런 문제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게 원래는 방과후 교재로 쓰였대요. 방과후 교재, 지금도 이제 방과후 교재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학년, 저학년용으로 이제 다 골고루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방과후에서 이제 방과후 수업이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거를 그 교재하고 교구랑 같이 사가지고 집에서 시킨다, 이런 어머님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이거 소개하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몇 권을 봤는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블록 그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블록 그리기라고 되어 있으면 이 뒤에 계속 블록 그리기가 있는 게 아니야.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여기는 수퍼즐이야. 이런 식으로 수퍼즐을 만든 거야. 수퍼즐.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긴 도형 나누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도형을 나누는 거고, 또 블록 그리기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제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활동을 다 해도 되고 이 중에 일부만 해도 되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일종의 그 가로 세로 그 낱말 맞추기 같이 요런 것들도 있고, 수도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블록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활동도 있고. 그래,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얘는 이제 저학년용이고, 여러분 이건 저학년용이고, 이 똑같은 12블럭이 고학년용도 있더라고요. 그럼 고학년용도 어떠냐면, 고학년용은 그림이 일단 좀 작죠. 점 크기도 이렇게 되게 작고, 사이 간격도 되게 좁고, 뭐 이 안에 이렇게 똑같은 블럭을 가지고 모양을 다 채우는 뭐 이런 그림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가끔 어쩌다가 하는 활동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권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 권해드리는 거예요. 소마큐브 조각 퍼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 이런 거 좀 더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를 찾아보시면 돼요? 구글을 찾아보시면 되죠. 구글을 찾아서 소마큐브 조각 퍼즐 이렇게 치시면 아마 되게 많이 나올걸요? 그런 그림 같은 거 이용해서 활용하셔도 되고, 제가 그런 것까지 다 드리긴, 저는 이제 사고력 수학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무료로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활동 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활용도가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것까지는 꼼수 블럭이에요. 아까는 저학년, 그 다음에 이거는 고학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수배열표하고 수카드인데, 수배열표 활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제가 교과서 수업도 했었는데, 이 수배열표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법이 나와요. 이건 길찾기죠. 길찾기. 이렇게 수를 연결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예쁜 도형 모양도 나오거든요. 이게 고학년 친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도 이렇게 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100으로만 이용할 필요가 없고 200, 300 이런 걸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학년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학년용이고, 제가 찾아봤더니 고학년용은 없었어요, 얘는. 여러분, 고학년은 제가 이제 이번에 도서관 수업에서 그거를 조금 오픈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될 정도예요. 왜냐면 그 안에 제가 이제
고학년들을 위한 수배활동 활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약수배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영상이 오픈이 되면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직랜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수배활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에그블럭을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에그블럭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사용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활동북이고 그리고 얘를 아까 좋은 점이 뭐라고 이거를 꼭 몇 달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얘가 문제집처럼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활동북이니까 그냥 그거 한쪽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 얼마나 괜찮아요. 그리고 보니까 교구가 없으신 분들도 이 책을 사면 교구 몇 개가 딸려와. 예를 들어서 수배열표와 수카드 같은 경우는 배열표 하나에 수카드 20장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보드마카 이런 거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이제 꿈수 12블럭이라고 돼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다 말고 이제 이 블럭 중에 7가지 색깔이 5개씩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들어있는 건 아니죠. 다 있으시면 좋은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역에서 준 거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꿈캐수 몰에 들어가셔서 그냥 이거를 사시면 되는 거 개별 구매를 하시면 돼요. 개별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이게 뭐 다른 데에 좀 올라와 있으면 좋은데 다른 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꿈키스 몰은 제가 마지막에 링크를 드릴게요. 링크를 드릴 거고 굳이 이제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의 활동북 자체가 없어요. 어머님, 엄마들. 실제로 가보시면 서점에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 교과서랑 살짝 연계가 되거든요. 연계가 되고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 플러스 사고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책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있긴 하죠. 플라토 쪽에 그 제목이 뭐더라? 있긴 한데 걔는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여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교재들도 보면은 일반 팩토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양이 많고 문제집 형태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 문제집을 끝까지 풀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딱히 상관이 없고 아이랑 시간이 될 때마다 활동을 하면 되는 거고 조금 학년이 있거나 글자를 좀 읽을 줄 아는 본인이 직접 이걸 갖고 활동을 실제로 해봐도 되고 아니면 이 책이 다 끝났으면 활동지를 따로 카피를 해서 하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권하는 거고 얘 말고도 또 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갖고 따로 한 번 더 읽어보고 찾아보고 더 권할 수 있으면 권해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활동북이 마치 어린애들 아니면 7살, 5살 뭐 이런 애들용 이런 활동북은 봤어도 오려서 붙이고 뭐 이런 활동북 있잖아요. 그런 건 봤어도 이렇게 교과랑 연결된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그 사고력 활동으로 연결을 시키셔도 저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2가지 종류의 책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라고요? 교과서 원정대를 통해서 개념을 공부를 했고 개념 문제집을 풀다 하더라도 따로 사고력 활동을 하고 싶은데 사고력 문제집 풀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문제집 같은 걸 푸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면 영리한 수학 같은 거 사셔가지고 문제를 조금씩 해서 뇌 훈련을 계속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야 우리 애는 활동을 좋아해. 그렇게 하신다면 활동에 관한 것들을 꿈키즈 팩토리 말씀드린 거 그 활동에 대한 책을 사서 그걸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활동을 해보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고력도 할 수 있고 교과도 잡을 수 있고 저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마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 거고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도 무리가 되지 않고 아이들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수학을 하는 거를 바래요. 너무 모든 일상이 수학에 다 올인되는 그런 삶은 균형이 맞지 않는 삶이고 그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건 아이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균형 있는 수학 활동과 교과 이것들 2가지를 다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